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10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간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리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1% 전후 정도의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기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어떤 희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시키는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요. 어제 목요일 밤 10시 12분에 나온 겁니다. 어젯밤 10시 12분. 어젯밤 10시 12분이니까 15분으로 봐야겠네요. 어젯밤 10시 12분이니까 어젯밤 10시. 10시 그러니까 딱 이 정도 느낌이죠. 여기가 딱 자정이니까 이 정도 느낌에서 그래도 또 회복을 했는데 나스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단기 과열에 뭐 단기 과열을 또 좀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 과열 올랐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살짝 또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라인, 이 가격 따지기 라인을 주말 전후해서 다시 또 이렇게 회복되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US Court dismisses는 처리하다. 그러니까 기각하다는 뜻입니다. Ripple SEC settlement, legal risk persists. 리플과 SEC, 이제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settlement는 합의라는 걸 알고 계실 테죠. 그래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The US court has once again dismissed the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Ripple and the SEC. 리플과 SEC와의 합의 협정 이것을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With the settlement falling through, legal risk continues to persist. Fall through는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서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실현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Following this news, the price of XRP has been trending downward. 그래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저는 이거는 뭐 딱히 세게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뭐 리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단기 말 그대로 과열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단기 과열이 시키는 상태가 지나간다면 주말 정도에 다시 재충전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에 6월 30일이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레이컷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만 뭐 데리고라고 해서 송구합니다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번 리플이 궁금하지 않나요? 리플의 그 종착지가 언제가 될지. 물론 종착지라는 건 개념이 없겠지만 리플의 끝은 없어요. 네, 당연히 비트코인의 끝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가 오겠죠. 네, 뭐 언젠가는 오겠죠. 우리는 불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금리 인하가 절정일 2030년과 2031년 저는 이 정도까지만 쭉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회원제로 하거나 아니면 회원제로 한다는 말이 이제 회원 방송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법원 리플 SEC 소송 합의 재차 기각했다. 또 한번 기각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 양측은 근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언론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행간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다가 2015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2015년에 XRP는 5원이었습니다. 5원.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작년 6월에는
리플 가격이 세 자릿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보면서 그렇게 투자하면 어느 순간 불어나 있을 것이고, 불어나 있지만 내 손에 쥐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각했는데 저는 쭉 봤더니 맞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일단은 그 SEC와 리플이 법원의 추가 판결 없이 합의를 통해서 그냥 합의하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절반 성공이죠. 근데 토레스 판사가 또 기각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절차적인 문제로 기각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 없다. 이건 맞는 말 아닌가요? 아무리 제가 리플의 편을 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법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SEC가 리플과 소송이 붙어서, 더 엄밀히 얘기하면 SEC가 리플의 소송을 걸어서 4년간의 법적인 공방을 펼쳤습니다. 4년간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갑자기 둘이 화해를 하고 싶다니, 법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양측이, 원고와 피고가 잘 되길 바라겠지만 그 절차를 좀 무시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너네들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공적 판결보다 이게 더 상위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공감되시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소 자체를 처리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원고는 SEC거든요. 원고가 게리 겐슬러가 아니에요. 원고는 SEC예요. 그죠? 그렇다고 폴 애킨스가 또 원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겐슬러가 이제 원흉인데요. 게리 겐슬러. 이분도 SEC.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한 게 아니라 SEC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법원 입장에서는 SEC인 겁니다. 계속. 게리 겐슬러든 폴 애킨스든 그냥 SEC인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죠. 뭐 게리 겐슬러에서의 애킨스로 바뀌든지, 이거는 지네들 사정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더 넓게 얘기하면은 SEC와 리플과의 소송도 본인들이 다투고 싶어서 이 법의 도움을 구한 건데, 본인들이 아예 싸우는 거니, 화해해서 미안해, 이제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낮춰주고 XRP 판매 금지 명령도 해제 요청해줘. 해제 요청할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물거품 되느냐? 그렇지 않다. 자, 저 정도만 이야기해줘도 진짜 힌트를 많이 준 겁니다. 토레스 판사가. 네, 당장 판결을 내려줄 수는 없다. 네, 그러나 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야, 너네들 합의하지 마. 이게 아니고 절차상의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됐다. 그러면은 이 법 자체가 흔들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리플하고 SEC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법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ETF 2025년, 그 다음에 금리나 레이트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가셔도 네, 리플은 같이 혜택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은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기분입니다. 60달러 선에만 들어오면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나스닥도 어제 오히려 올랐어요. 0.97%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인베이스 CEO는요, 매주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늘리고 있다. 자, 저런 분들은 미래를 볼 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2031년. 근데 딱 제가 2030년, 2031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답답합니다. 아니 무슨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30년까지 또 기다리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똑같은 명제인데도 이 개인 투자자와 어떤 세력이 받아들이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르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탐욕 지수 65, 탐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받아들이는 건 다 똑같고요. 그죠?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여러분의 자산 번식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침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고량주 과정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도 제가 좋은 말씀 해놨으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격 맞추기가 무엇인지 또 코드러풀이 오는 것인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1시에 뵙겠습니다.